비평을 만들어낸 평론글에서 비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제도권 내에서 일어나는 비평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틀이잖아. 이 틀 같은 거. 그러니까 잘 쓴 비평, 잘 쓴 비평글을 뽑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 다양한 비평가들의 얘기들도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뭐 지금 제도권 내에서 비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지양해야 되고 이건 좀 생각해 볼 만한 면이 있을 것 같다는 걸 이 안에서 뭐 각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청년? 응? 이 사람 혹시 저희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그니까 내 아트인컬처에서 정현쌤 텍스트도 많이 찾아봤는데 일부러 우리가 아는 사람이니까 좀 더 얘기하기도 수월할 것 같고, 근데 딱히 그런 태도에 대한 거는 힘들죠. 이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는 걸로 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해온 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할 얘기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익히는 글. 뭔가 이제 뭔가 평론을 한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말 하면서 되게 품 잡는 거가 오히려 이제 좀 무시당해야 된다. 약간 이런 윤리를 좀 제기하는 거잖아요. 평론이 이제 쉽게 읽혀야 되고 이해가 가야 되고 약간 그런 얘기 아닌가?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뭐 잘 쓰는 글이라고 얘기하는 게? 네. 뭐 각자,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 각자 해석이 다 다른 것 같아. 좀 뻔한 얘기.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도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평론을 했을 때 그 글이 과연 누가한테 읽혀지는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상정할 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글을 생각도 해봤어. 이 글을 읽었을 때. 왜냐하면 뭔가 뭐 이건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뭐 여기에서 뭐 보면은 그러니까 요즘에 비평글을 쓸 때 굉장히 수사를 많이 사용하거든. 그런 경우의 글. 뭐 정현쌤은 우리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자기는 너무 쉬운 말로 되풀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어려운 사람의 비평글을 읽히지가 않는다. 본인이 평론가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게 비평글을 그냥 평론을 하는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읽을 거라는 거에 대한 걸 상정해 둔 다음에 본인이 쓴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태도를 상정할 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글의 질이라는 걸 상정해놓고 잘 쓰여진 글, 쉬운 글을 판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주관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의 쉽고 어렵게 쓰여짐의 그런 여부를 저희가 뭐 태도로 상정할 때 감안해 둔다기보다는 내가 나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태도를 상정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누가 읽을 글인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평론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읽고 끝낼 건 아니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태도를 상정할 때도 그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잘 쓴 건 못 쓴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거지. 여기서 파생돼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어떠한 우리 글을 읽을 사람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상정해 둬야 태도를 상정할 때 뭐 윤리적인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아까 제가 들고 왔던 반의정식은 정말로 그 글을 읽어볼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염두가 없는 그런 말 그대로 소개글? 붕 떠버린 그런 글이었고, 반면에 서동진 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어떤 대상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런 대상을 잡았을 때 오히려 태도가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근데 그럼 그 대상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라고 한 게 먼저 우리가 상정한 다음에 대상을 상정한 다음에 저희 태도를 정한 게 아니고 저희의 태도가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대상이 어느 정도 얼추 윤곽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 의견마저 좀 수상적인데 우선 그런 안건 자체도 애초에 처음에 태도 상정이라는 것도 추상적인 거고 큰 그림이 아직 많이 안 잡혀있는데 거의 그 이에 뭐가 잡으신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잡힌다고 한다는 건 아직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얘기를 나눠봐야 돼요. 그래 대상을 잡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정성이 같은 사람들은 딱 한 명 잡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영화 평론 글을 쓰는 영화의 작가. 약간 그런 대상이 있는 건데 만약에 그럼 구체적인 대상을 잡는다고 하면은 그런 특정 대상 말고 예를 들어 사회주의자를 왜 잡는다 뭐 이런 게 가능한가요? 아니요, 저는 그런 식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대상을 상정한다는 말이 아니고 저희가 상정하는 태도 자체에서 그것이 얻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 자체가 내용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대형이 말했던 말도 그냥 약간 다른 방식의 말이긴 하지만서도 결국엔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도를 먼저 상정하면 되려고.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아까 에고 트립에 대한 얘기하고도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론을 쓰면서 어떤 벌써 어느 정도 미술계에서 기반을 잡은 작가의 미적 지위를 입증해주는 방식의 평론을 쓰는 경우도 많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지금 그냥 갑자기 또 결과물에 대한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드린 말씀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어찌됐든 간에 전시가 끝날 때까지 어떤 식의 태도를 상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애초에 의도하기로는 우리의 개별적인 작업들에 적용시켜서 그에 대한 글을 써보기로 한 거였잖아요. 그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근데 지금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 태도를 그냥 천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천명? 공표하는 거? 나도 선언 같은 그거는 거? 왜냐면 우린 아직 태도도 없고 지금 이 전시에서는 그런 태도를 선언을 작성하는 걸로 해놓고 나중에 작업은 얼마든지 나올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평물은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는 방식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키워드를 먼저 상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 나왔던 어떤 건덕지 중에 하나가 에고 트립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던지면서 사실 참 애매모호한 게 뭐랄까 저희 작업들 전시되어 있는 작업들 자체가 사실 에고 트립의 어떤 수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다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적용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만약 뭐 그런 식의 키워드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선언만으로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 우리 원래 서울사국 비평문 쓰고 이러기로 하지 않았어요? 응, 그러기로 했지. 근데 뭐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어. 6시에 마무리. 지금 혹시 글 준비해온 사람 몇 명 더 있나요? 은퇴하고 지금. 저는 글은 없고요. 의견은 오늘 그럼 바로 신대영 말 받아가지고 펴고. 제가 준비하고 얘기할까요? 저는 그냥 우리가 비평적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집단으로서, 공동체로서 비평적 태도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다가 동일한 역사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했어요. 약간 좀 되게 추상적이라서 말하기 좀 힘들긴 한데, 예를 들면은 뭐 전후 45년부터 한 70년 동안 역사를 우리가 새로 구축한 다음에 그걸
새로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구축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한 구축한 모델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사람은 반대하거나 어떤 사람은 찬성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미술 자체를 논한다면은 뭐 비평적 태도가 신설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역사책 서술하듯이 이전에 예, 그러니까 미술사조들에서 각자 의견을 던지면서 예, 뭐 한국 사람이 뭐 5.18 같은 걸 알아서 한국 사람이 되는 것처럼 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티노 세바를 퍼포먼스 아티스트로 정하지 않고 우선 인간의 매체로 쓰는 포스트 미니멀리스트 조각가로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과장해서 각자처럼 역사를 만들어서 그걸 갖고 평론하면 뭐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좀 추상적일 것 같아서 말하기가 좀 머뭇거려지긴 하네요.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러면 우리가 역사를 새로 만들어야 정말 올해 역사 공부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좀 전시를 하나 다시 짜면 근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근데?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재밌는 방법. 간단한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근데 거의 비평에 대한 근본적인 것까지 끌어가서 다시 처음부터 정립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애초에 참 우리는 좋다. 뭐 비평에 대해서 뭘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차라리 가져오는 게 나을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지. 근데 형이 말한 그 역사라는 게 그냥 단지 미술사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역사 일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구축하는 미술사를 구축하다 보면 세계사를 구축하게 되고 세계사 그 지역의 미술사를 구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한국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럼 어차피 미술사 구축하게 되면 전체적인 정치 상황 뭐 그런 것도 다 어쩔 수 없이 예, 되지 않을까. 다 포함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게 되게 무궁무진하게 할 얘기가 너무 엄청 방대하잖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럴수록 우리한테 더 좋은 거 아닌가? 어차피 장기적으로 안보할 거면. 이거는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태도 성장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스터디처럼 이 전시가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몇 년 걸릴까? 전시 끝나고 스터디로 유지를 계속해도 괜찮아. 뭐 어차피 계속 만나서 얘기할 거라면 그런 나쁘지 않죠. 확실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5.18을 홍어 새끼들이 벌이는 어떤 국교의 소행이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상정하게 되면 당연히 그로부터 파생된 어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뭐 일배식을 사유를 한다고 하면은 너무 제 역사 모르는 네,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그로부터 파생된 어떤 민중 미술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지향하게 된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솔직히 아이디어로 너무 재밌는데 이게 일상적으로 보면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비평가들은 하나씩 갖고 있고 아니, 비평가들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 걸 되게 많이 우리도 모르게 생산해내잖아요. 역사를 우리 마음대로 이제 새로 만들어버리는 거.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좀 약간 내가 왜 이걸 못 버리는지 모르겠는데 각자의 작업에 적용시키면 안 돼. 그럼 너무 곤란한데? 각자의 작업. 너무 곤란한데? 그래도 되죠. 뭐 어차피 특정한 뭐 기존에 있었던 아티스트들을 우리가 나름대로의 태도로 그 사람을 상정한다면 굳이 우리 작업으로 안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방금 재민이 형이 말했던 태제를 중심으로 해서 각자 작업을 다시 발전시키는 형태로 전시를 다시 조직하자는. 아니 그러면서 얘기를 끌어내자는 거지. 네. 뭐 일배로서 작업하기 이런. 네. 사실 뭐 어떤 걸 갖다 붙여도 무관한. 그건 그런데 근데 재민이 형이 말씀하신 건 말 그대로 어떤 한 권의 책을 함께 서술해보자는 그런 의미가 좀 큰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뭔가 나는 우리가 여기라서 이건 뭐였지 난 여기에 반대 이러면서 뭐 모노크롬 내쫓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아 근데 미술사 쪽 지식이 별로 없는데 어떡하지? 그거는 뭐 어차피 하나하나 그냥 그게 오히려 키워드 뽑아내고 거기에서 우리가 변형해가면서 할 얘기도 있을 것 같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좋은 거. 콜? 아니면 천천히 얘기해봐. 내일도 뭐 내일 몇 시부터죠? 내일은 몇 시였죠? 내일 몇 시지? 1시인가?
수요일은 몇 시였죠? 아 맞다, 내일 잠깐 화요일이 나 있어. 적어놨었네. 수요일 오후 4시. 아, 그 부분이 잠깐만 알려드려야 될 게 있는데. 저희 수업이란다. 이거 전시 22일에 철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1일까지. 수요일까지. 예. 아니요? 그러니까 목요일. 그러니까 21일에 아마 저희가 철수해야 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 22일에는 비워야 된다고. 21일에 그 5시부터 땡 하고 이제 철수하면 되겠네요. 네, 6시. 그러면은 수요일 날 1시간만 토론을 하고 다 같이 철수를 해야 되는데. 내일이 거의 맞죠. 근데 우선은 은퇴기를 저는 인근적인 트위터 보면은 작가들 태도나 윤리에 대해서 글 같은 것들을 많이 올려가지고 사람이 썼던 글 같은 거를 가지고 와봤는데 대학 졸업을 앞둔 예비 작가에게 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 있거든. 이게 1번부터 총 50 몇 번까지, 57번까지였나? 그 리스트가 있고, 그 세세한 메시지들이 현재 예술계 주변에 전반에 주어진 상황들에 의해서 작가가 지녀야 할 태도 같은 것들,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같은 것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 여기서 몇 개만 가져와서 읽어보면은, 성공한 예술가는, 아까 나왔던 얘기들도 꽤 많아. 성공한 예술가는 자신만의 관객을 거느리는 법, 가상의 관객을 염두에 둔 채 실질적 관객을 도모한 자세를 갖춰라. 자기 작업을 해설하는 일은 금기다. 작가의 입으로 작품을 해설하면 작품은 제 스스로 말할 기회를 잃는다. 이런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에선 구체적 언어를 사용할 때 유차 추상적이어야 옳다. 특정 정론을 언급하는 일은 바보짓이다. 우리 시대의 예술은 법칙의 지배, 반자율적 실천, 그리고 성숙한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다. 타자와 협업을 시도할 때 기회주의적 분업 혹은 아웃소싱의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현실 도피적 리얼리티를 도출해 현실로 교환하는 법을 배워라. 과정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작업을 해야 옳지만 관객과 마주한 채 말을 건네는 역할은 언제나 결과의 목이다. 일단 이렇게 몇 개 가져와 봤고 그래서 나는 이 글 말고 또 하나 가져온 게 요약을 하면은 오래된 것의 비충격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이거는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이후부터 이제 어떤 현실감이 되게 좋아졌잖아. 어떤 어딘가에 사건이 일어나도 이런 것들이 매개되면서 이런 것들을 결국 나한테 마주했을 때 하나의 정보로 전락되어 버리고 이것을 감각하는 그 리얼리티의 정도가 이제 확연히 그 현실감이 저하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여기 나와 있거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구촌의 스펙트클 이미지가 옛것이 된 마당에 그것의 대비를 이루던 하찮은 재료와 요소들로 비시각성을 암시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의미심장한 척하는 현대 미술이 유할 턱이 있겠는가. 이러한 종류의 이제 의주의에 둘러싼 현실감의 저하, 아니면은 작가들이 환경에 의해서 지향하거나 지향해야 할 태도 같은 것들을 기입한 글을 가져왔는데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취해야 할 행동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일단 가져왔었어요. 그러니까 꼭 윤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강산이가 얘기했던 얘기 중에 관객들이 이제 난 저 취향이 좋고 난 제가 좋고 난 제가 좋다. 근데 우리의 취향은 존중받아야 하니까 누구를 좋아하든 말든 네가 알 바가 뭐냐. 라는 종류의 얘기가 거의 윤리라고 부를 수 있는 만한 것들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사실은 그건 윤리가 없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윤리가 되어버린 것이고 문제인 것은 이게 윤리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문제이겠지만 결국은 관객이 이것을 판별하는 그 지식이 그러니까 자기의 취향 같은 것들을 언어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가깝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 같은 것들을 일단 숙고해 본 다음 여기에 반응한 윤리 같은 것들을 설정해 보기 위해서 인근준의 글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 말이 경찰수설하지만
근데 옳고 글을 뽑아왔어야 했는데 음. 다들 뽑아올 줄 몰랐네. 근데 옳고 그름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들을 보고 이제 그것이 오히려 윤리가 되어버린 것이다라고 하는 그건 그냥 말장난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뭐냐 가장 최근에 했던 말이 뭐지? 방금 가장 그 맨 끝에 말했던 그 내용 있잖아. 뭐 환경? 어.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양식 같은 것들 아니면 지향하거나 지향해야 할 것들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윤리에 대해서 숙고를 해보고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를 숙고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떤 작가의 작업을 보고 그것을 뭐 구체적인 형태로 언어화시킬 수 있는 재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얘기는 약간 내가 말하는 어떤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이 취향의 문제로 기결된 그런 식의 어떤 상태에 있는 것과는 약간 구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비단 작가가 아닌 뭐 관객들뿐만이 아니고 미술 작업을 배우고 있는 우리조차도 그런 식의 태도를 어느 정도 함양하고 있다는 그런 식의 진단이었어요. 너가 내린 거는? 그러니까 예전에 동진쌤이랑도 같이 얘기를 해봤던 건데, 어떤 작업을 보고 우린 결코 그것이 구리다고 서로 원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일이 절대 없잖아. 그렇대. 뭐 그게 말 그대로 어떤 작가의 어떤 뭐 생각과 가치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업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작가의 뭐 인성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이 박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취향의 문제로 기결되고 어떤 윤리라든가 옳고 그름에 대한 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기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가요? 다들 말 안 하는 게 네. 그게 말하는 게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그렇고 좀 다른 문제인 게, 왜냐면 면전에서 네 작업 존나 구리다라고 말하지 않는 게 어떤 매너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사실 구리다고는 다들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구리다고 익명으로 글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익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결국 어떤 작업에 대해서 말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내려왔다는 그런 말이기도 한 거잖아. 근데 그런 순간에서 다들 회피하는 그런 태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이.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뭔가 비평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술계에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약간 버릇처럼 이게 나도 약간 있는 건데, 차마 말하기도 싫을 정도로 좀 별로인 작품들을 보면은 그냥 약간 무시하는 경우도 그냥 괜찮네요 이러고 넘어가잖아. 약간 지금 여기서 비평 윤리나 이런 걸 들어보면서 뭔가 우리가 비평할 때 어느 정도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가끔 때로는 뭐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약간 훈계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잖아, 비평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근데 뭔가 비평이라는 이름을 걸고서 비평을 할 때 뭔가 그냥 괜찮네요 이러고 그냥 그것을 매너랍시고 숨기고 그냥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좀 기만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비평의 윤리에 대한 모색을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게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뚜렷한 뭐 가치 판단 같은 것들이 담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걸 일컫는 거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당연히 어떤 특정 작업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굳이거나 후지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말을 건네야 되는 게 나는 비평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단순히 어떤 특정 작업에 대해서 너 이 작업은 그냥 후져 라는 말로 퉁쳐버리기에는 그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니 후지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후지다라는 표현에 어떤 단서들을 더 붙이는가에 따라서 뭔가 약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결국에는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 아까 뭐 반의정 얘기하면서 나왔던 게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좀 겉핥기식으로 표현하자면, 반의정이 소외내는 글들이 특정 작업이나 어떤 매체에 대한 인상 비평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솔직히 뭐 반의정이
그 특정 작업이나 매체에 대해서 이것은 후지지 않아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수박 겉핥기식의 인상 비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과 결과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면 우리가 그거에서 이탈된 어떤 아니다 무슨 말이지? 맞는 것 같아요, 형 말이. 뭐야, 그럼 잠깐 지금 몇 시? 25분 남았어. 근데 뭐 후지단 윤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냥 뭐 후진 건 후진 거고 대신에 그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일 뿐이지. 그 그냥 후지다고 말하고 퉁치고 마는 것 자체가 엄청 후진 짓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 후지다라고 말한 표현이 그냥 단순히 후지다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취향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행태인 것 같고, 그런 근거를 저희가 정립하려고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히 뭐 저희가 정립해야 할 어떤 비평의 태도가 비평의 윤리라는 이름으로 수식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아까 뭐 황재민이 뭐 아이디어 내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 작업들에 계속 적용을 싶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 황재민 작업 이름이 뭐지? 초상 작도 연습인가? 우리가 뭔가 약간 연습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들이 내놓은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우리가 지금 아무도 지금 작업물을 갖고 왔긴 한데 서로에 대해서 분명 이 점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후지다고 생각 분명 머릿속에 있을 텐데 아직 아무도 말을 잘하지 않았지. 내일은 좀 그런 얘기를 해볼까? 근데 문제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말로 했을 때는 정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뭔가 약간 우리 아직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방어벽이 좀 없잖아. 그래서 좀 약간 유리신장. 그래서 오히려 약간 글로 풀어 써서 뭔가 약간 하는 게 좀 더 약간 서로한테 좀 더. 그럼 이거 회의 다 끝나고 한번 해보자. 글 써서 보면 그리고 앞으로도 스터디 모임 같은 걸 이어나갈 거면 그거 하고. 작업에 대한 비평. 그럼 내일은 좀 일찍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해볼까요? 작업에 대한 얘기?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뭐 그래도 되긴 한데,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서로의 작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분명한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천명을 하는 게 좀 더 저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활동 내에서는 그게 효과적이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재민이 형이 말했던 어떤 공동의 역사를 만들어 보는 건 그대로 또 따로 진행하되 굳이 여기서 또 우리가 개별 작업들에 대한 어떤 윤리의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도출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뭔가 좀 비효과적일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근데 되나? 그게 필요하긴 한데 좀 나도 덜 강산이 이게 동의하는 게 지금 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그걸 끌어오는 거는 좀 무리야. 얘기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가지. 그럴 수 있고. 그럼 일단 당장 시급히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렇게 뭐 선언을 해야 된다? 그냥 강산이가 아까 얘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키워드로 돌아가서 그랬었나?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가 가져야 될 윤리 그게 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개인적으로 평가 비평을 하게 된다면 그건 다시 그걸 또 수정해야 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각자 뭔가 비평가로서 마땅히 뭐 자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비평가의 태도라든가 아니면 비평가로서 마땅히 지향하고 있어야 할 바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나 단상 같은 것들 내일 뭐 짜집기 해가지고 함께 그것들을
동의에 붙여보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동이 동의하는 그 목록들이 나온다면 그걸 바탕으로 뭐 내 손동 미술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가지고 증명할 수 있을 거고 굳이 말하자. 집단 오차는 어디 갔어? 아 집단 우리 이름 집단 오차는 재민이 형이 말한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내일 밥 먹고 2시에 볼까? 언제 2시? 뭐 시간은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뭐 근데 이거 강산이가 2시에 강남에 왔어. 방금 얘기한 방법으로 내일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각자가 해야 될 게 정확히 간단하게 몇 가지 키워드나 그런 거를 작성해서 그럼 내일 그 열쇠말의 윤리 배움 거기에 가까울 것 그 같은데. 각자 몇 가지 키워드를 던진 다음에 네.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능하다면 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아까 반이정 그 작업 보고 굉장히 구리다고 말을 했던 것처럼 뭐 그런 식의 어떤 욕하거나 칭찬할 거 하나씩 들고 와서 네